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이러한 수면 패턴이 바뀌어서 늦게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의 원인은 멜라토닌 분비라는 생물학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다.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시계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이 리듬이 바뀌게 된다. 멜라토닌이 전에 비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늦게 분비된다.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은 당연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사춘기 아이들이 잠을 늦게 자는 원인엔 환경의 탓도 있다. 인터넷, 게임, TV와 입시 공부 등은 아이들을 더욱 일찍 잠들지 못하게 한다. 밤늦게 친구와 놀거나 늦게까지 인터넷에 빠져 있다 보면, 그리고 거기에 생물학적인 경향까지 합쳐지면 사춘기 시절 늦게 자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자는 게 습관이 되면 생체 시계는 더욱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쪽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을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심지어는 4-5시간까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은 왜 하필 사춘기 때 늦게 분비되는 것일까? 론달 교수는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 인류 역사상 안전한 수면 장소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포식자가 없을 때도 자신의 둥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양의 잠만 잡니다. 원시시대의 인간 역시 밤중에는 육식동물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잠을 잘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그 역할을 사춘기 아이들이 맡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은 부족을 위해 보초를 서기 시작해야 했고, 그러면서 늦게 자는 경향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춘기 시절 계속되는 수면 부족은 몸과 마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았다. 하룻밤을 새운 아이들의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듯했다. 기분은 어때요? 상쾌하지가 못해요. 기분이 좀 저조한 것 같고 졸리니까 옆에서 막 누가 건들면 좀 짜증도 나고 하고. 수면 박다로 신경 인지 검사를 시행했다. 컴퓨터로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데 2가지 이상의 자극이 동시에 나타날 때만 자판을 눌러야 한다. 판단과 행동 반응에 대한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 방법이다. 검사 결과를 보시면 결과는 흥미로웠다. 디시전 타임이라고 그래서 자극을 구분하는 데 걸리는 결정 시간은 길어진 반면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은 짧아졌다. 다시 말해 생각은 덜 하는 대신 움직임은 빨라졌다는 뜻이다. 수면 부족은 아이들의 판단력과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생각 없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충동적이 된다고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반응이 짧아지는데요. 그래서 어린애들에서 나타나는 이런 수면 부족 현상들이 사춘기에 아주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좀 더 자극해서 그 아이들이 좀 더 충동적이 되고, 좀 더 산만해지고, 좀 더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는. 사춘기, 또 다른 호르몬이 분출된다. 바로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다. 본격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몸의 변화가 빠르게 시작된다. 4-5년 사이 평균적으로 몸무게는 22kg, 키는 30cm가 성장한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사춘기 이전에 비해 여아에겐 5배, 남아에겐 무려 20배나 증가한다. 이런 성 호르몬의 또 다른 특징은 공격적인 성향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16살의 용일이는 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사춘기다. 축구 하나
어허이. 오자마자 게임이 광이구만. 너는 아주 습관됐어. 뭐? 게임하는 시간은 많고 공부하는 시간은 없고. 야, 손이라도 씻고 해. 아, 나중에 뭐 3시간 뒤에 씻을게요. 너 축구 그 땀 흘리고 축구하는 손으로 그냥 와서 하냐? 씻고 하지? 그런데 뭐 어때? 죽기라도 해? 학원밖에 한꺼번에 하면 되지. 학원 갈 땐 네가 언제 뭐 챙기고 가냐? 학원 맨날 뛰어다니기 바쁘고 차 놓치지나 말을. 알았다고. 아씨. 오늘 숙제 없어? 문 좀 닫게. 오늘 숙제 없냐고? 어? 숙제 없냐니까. 숙제 없어. 얘 진짜 속 불르게네. 안 들리냐고? 말 안 나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그래도 엄마 말을 좀 들었는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반항도 심하고 또 언어 폭력도 좀 쓰고 또 뭐 과격한 행동도 좀 하고. 여기는 용일이가 안에서 못 열게 하려고 밀면서 자기가 발로 찬 거예요, 여기. 지금 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지금. 전에 없던 용일이의 이런 행동 역시 사춘기부터 시작됐다. 운전기사 전화가 왔더라고. 차가 떠났다니까 너한테 던지는 거야, 이거를. 아니, 엄마한테 던진 게 아니고. 네가 그랬잖아. 아니, 여기서. 차가 여기 떠났다고 전화를 받는 순간 이거를 착 해갖고 탁 던진 거야, 나한테. 그래, 이것도 휴대폰도 몸살 났다니까, 지금.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냥 뭐, 언제부터인지 갑자기 막 충동적으로 막 뭐 아무나 확 던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막 뭐가 풀릴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적도 꽤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종종 많이 들어요?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 시기에 이제 부모한테 대들거나 또는 뭐 문을 꽝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거나 심지어는 뭐 욕설을 하거나 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우리가 보통 그 남성 호르몬이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이나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시기가 될 거고요. 그 아이들의 그런 행동 양태가 바로 그 남성 호르몬 증가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리즈 서스만 교수는 성호르몬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성적 발달이 느린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성호르몬을 투여한 결과 아이들은 전에 없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연구 결과는 남성 호르몬뿐 아니라 여성 호르몬 또한 공격성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흥미로운 건 원래 투여하려고 했던 에스트로겐보다도 더 적은 양을 투여했을 때 이미 여학생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투여한 호르몬 양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 남학생과 여학생들에게 각각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투여했을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춘기는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기다. 사춘기를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선 사춘기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서스만 박사는 말한다. 제가 한 가지 부모님들에게 꼭 충고하고 싶은 건 부모나 아이들 모두 사춘기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변화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감정적이고 화를 잘 내고 멋을 내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부모들이 사춘기 아이들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과 아이들은 일찌감치 사춘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8살이 될 때 정도부터 사춘기 교육을 함께 하는 것도 그렇게 빠르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원수들이 있다. 개와 고양이, 김동상과 오노.
부씨와 후세이. 그러나 그들은 원수끼리 한 집에 살진 않는다.